밝고 활기찬 그녀의 모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제가 암 환자였다라는 걸. 근데 혼자 가면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의 세상과 등지고 사는 도전자. 과연 그 까닭은? 음식 없인 살 수 없는 오늘의 도전자. 출산 후 미역국조차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 라면 먹었거든.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큰 스트레스를 두 개 다 겪었잖아요. 그녀들을 위해 모인 닥터스 군단. 그러나 행운의 주인공은 단 두 명. 과연 아름다운 당신들 주인공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힐링 뷰티쇼 아름다운 당신 시즌2 힐링퀸 김원입니다. 설레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설레임, 자신감,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로지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시즌2. 아름다운 당신 시즌2와 함께할 힐링 닥터스 군단. 성형외과 전문의 김덕준, 치과 전문의 조윤아, 산부인과 전문의 최진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현, 성형외과 전문의 이진수, 정신과 전문의 김영화. 국내 최고의 닥터스 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 아내에서 여자로, 엄마에서 여자로, 아줌마에서 여자로의 변신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시즌2 첫 번째 도전자, 시한부 요가 강사 정민아. 정민아 씨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미소는 아주 밝게 아름답게 웃고 계신데. 40대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탄탄한 몸매.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정민아 도전자. 그런데 흘러내리는 옷 때문인지 자꾸 배를 가리기 바쁜 그녀. 도대체 왜 그녀는 배를 숨기라는 것일까? 요가 강사에다가 댄스도 가르치고 딱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하지만 제가 암 환자였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좀 반전인 거죠. 시한부 요가 강사 정민아. 그녀의 활기찬 춤 뒤에는 가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기에도 흉측하게 갈라놓은 개복 수술자. 그녀는 이런 아픔을 딛고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그때 간암 수술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정됐을 때 돈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그때 수술비 받은 걸로 학원 조그맣게.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옷이 이제 짧은 탑을 입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복 수술 흉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회원분들이 약간 거북스러워하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난 후 혼자가 되어버린 도전자. 그리고 또다시 그녀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린 청천벽력 같았던 1년 시한부 선고. 그녀의 병명은 간암 4기였습니다. 오빠 왔어? 지냈냐? 응, 들어. 그녀의 투병 소식에 누구보다 깜짝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둘째 오빠. 어머니, 아버지, 또 작은 형, 그다음에 또 저, 또 동생, 뭐 다 간암으로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었죠, 진짜로. 사실 지금도 불안해요. 암이라는 게 항상 전이가 되고 이게 뭐 5년 후에 뭐 완치가 된다 뭐 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집안력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되는 도전자. 댄스 아카데미에서 밝고 활기찼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는 정민아 도전자. 어두운 집안이 칠흑 같은 그녀의 마음속 같습니다. 항상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저를 다 떠나버렸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 결혼이었는데 첫 번째 남편하고도 어떻게 금전적인 문제로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결혼해서 저희 지금 이제 아직은 남편이죠. 별거진이긴 하지만 그 사람하고도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는데 미국인 남편과 재혼한 후 독일에서 신혼살림을 꾸렸던 정민아 도전자. 잦아든 싸움, 낯선 땅에서 남편마저 등을 돌려버리고 그녀에게 이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낯선 이곳에서 기댈 곳 없이 외톨이가 되어버린 정민아 도전자. 나 버리지 마. 나 우리 찬이 데리고 와야 돼. 우리 찬이 데리고 와서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제발, 제발, 나 나가려고 하지 마. 행복할 줄 알았던 독일에서의 두 번째 결혼 생활.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버린 아들. 그런 아들에게 늘 미안하기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우리 아들을 제가 옆에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나중에 애가 저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거나 저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는 서슴없이 뒷받침도 해주고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젠 사람들 앞에서 거짓 웃음이 아닌 진심을 다해 웃고 싶은 그녀입니다.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많이 놀랬죠. 여자로서 흉터가 그렇게 크니까 많이 놀랬죠. 속상하기도 하고. 변화 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는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가보고 싶죠.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자신감 있게 저도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여기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공연도 뛰어보고 싶고 이번이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도전을 했다라는 거.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름다운 당신에 출연하기 전까지 이제 두 번의 이혼과 가남 사기. 참 여자로서 이제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 직업이 아무래도 그냥 전업주부가 아니고 제가 요가하고 줌바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줌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방송에 네. 제 사연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독일에 계실 때는 몰랐다가 한국에 오셔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남편분도 알고 계세요? 네, 남편도 알고 있죠. 남편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별거 중이거든요. 그럼 수술할 때 옆에 남편이 안 계셨던 건가요? 제가 암에 걸렸다라는 걸 알고선 네.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독일로 간 사이에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2013년도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정도면은 대부분 몸에서도 뭔가 신호가 오거나 아픈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운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육체적인 고통이 좀 강한 편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통 7시에는 거의 기상을 해요. 그래서 집안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10시에 첫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보통 10시, 밤 10시. 아니 이게 꼭 술 담배를 뭐 해야만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일을 그렇게 막 힘들게 많이 해도 간이 나빠지는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도 다시 운동을 시작한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암이 이제 괴사가 되는 게 좀 더 쉬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기면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들 이렇게 뭐 생명과도 좀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사기 정도면? 수술하고 너무 건강해진 거를 저는 다행으로 되게 축하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수술을 했지만 나는 이제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건강은 지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저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정민아 씨가 이제 아름다운 당신에 나오셔서 수술을 하고자 나오셨는데 이게 수술이 가능할까요? 지금 완치가 됐는지 우리 아직 첫 번째 여부도 주에도 지금 그치, 뭐 그랬잖아요. 당뇨가 있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도전했는데 안 됐었잖아. 너무 궁금해요. 네. 이진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건강 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검진 상태에서는 워낙 이제 평소 때 운동으로 단련돼서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수술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데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에 대한 부분은 암을 직접 보는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고 네. 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간을 수술하면 절제 부위가 꽤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위도 혹시 다시 좀 옅어지게, 흉터가 옅어지게도 가능한가요, 김덕중 원장님? 요가 강사로서 배의 흉터가 큰 컴플렉스 같은데요. 그때 수술 자국만 봐도 고통이 상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제 보통 우리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에 또는 이제 외상 후에 흉터를 교정을 하는 목적은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좀 옅어지게 해서 눈에 덜 띄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분명히 없앨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아무리 이혼에 대한 이 사회적인 시선이 좀 편해졌다고는 해도 사실은 여자들은 안에 갖고 있는 굉장히 연약함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컴플렉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꼭 숨기고 싶다, 이건 꼭 고치고 싶다 하는 컴플렉스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약간 큰 컴플렉스가 회원분들이 물어봐서 제가 간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무슨 전염병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한다거나 그런 거 부분에서도 좀 선생님 운동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만 보는 시선이 그래도 네. 운동 선생님인데. 네, 저는 정말 저한테 생계가 달린 문제고 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예. 자, 근데 이분 성격 알겠죠? 이렇게 간암 사기에다가 정말 겪기 힘든 이혼을 2번씩이나 하셨는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미소가 진짜 보여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아주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지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민아 씨 2번의 결혼, 그리고 간암 사기를 혼자 벌터왔던 그런 투병 생활. 하지만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아름다운 당신, 변신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 정민아 씨, 자신의 미래한테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반은 이미 제가 살아온 거고요. 네. 남아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을 무조건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하면서 얻어지는 성취감과 배우는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많이 원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나야 힘내 한번 하세요. 미나야 힘내. 그리고 너 사랑한다. 와. 자, 기대하겠습니다. 2번의 이혼과 투병 생활로 깊은 상처를 지닌 첫 번째 도전자 정민아. 과연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도전자 은둔형 외톨이 남미정. 자, 아름다운 당신 시즌2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나의 일상은 다릅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세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입니다. 답답하고 그런 면은 좀 있죠. 근데 혼자 가면 또 약간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런 의식이 자꾸 들어서 나는 집안에 갇힌 외톨이입니다. 집안에서 외톨이로 살고 있는 나와 바깥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람, 나의 언니는 이렇게 매일 나를 찾아옵니다. 아니 대답도 안 하고 있어. 또 돌파하고? 나 때문에 두 집 살림을 책임지게 된 언니. 도저히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혹시 더 나쁜 마음 먹을 수도 있고 또 이 밥도 챙겼나 약은 챙겨 먹었나
궁금해하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둘 다 봐야 되고. 집안에 갇혀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 정말 한심하고 싫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내 모습과 마주하고 싶습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을 좀 겪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연락을 안 하게 됐고,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불편해서 못 나가요. 3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삶이 풍리박산났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을 찾아가면 모든 걸 되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박 사장님 집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러면은 어디로 이사간지는 아세요? 아니요. 이리로. 이미 지인은 먼 곳으로 떠나버렸고 그렇게 내 희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활비나 시장이나 이런 거 다 언니가 받아주고, 언니네 거 살 때 같이 이렇게 사서 갖다 주고, 그다음에 아이도 챙길 때 아이도 다 언니가 거의 챙겨주고 그러고 있어요. 망가진 내 모습에 가장 아파하는 사람은 바로 언니였습니다. 언니의 마음을 잘 알지만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알아본다고 무슨 소리가 나나? 산책 가는 길에서도 우리 자매의 다툼은 계속됩니다. 마스크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다툼의 끝은 이번에도 언니가 기다려주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삐뚤어진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실감이나 자기 혐오, 자기 비하에 빠져서 세상과 담을 쌓고 이제 혼자 지내는 걸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어떤 사업 실패 아니면 배신감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굉장한 자기 비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대인 기피증이 옵니다. 외출 이렇게 자주 안 하시죠? 사람 잘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으세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안 나오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계속 집에만 계신 거죠? 2013년도부터. 13년? 네. 아이고. 근데 이렇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 조금 벗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2013년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재혼하려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렸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던 집도 날리고 10년 동안 죽어라 일했던 네. 돈을 다 날리게 됐어요. 결혼도 못하고? 네. 아예 못 찾으시고 연락도 아예 안 되시고 뭐 그런 상황. 중국으로 일단 도망을 갔고 네. 변호사를 찾아가서 몇 번 상의를 해봤는데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건질 수도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뭐 명의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주셨어요? 결혼할 거니까? 네. 믿고? 네. 이건 뭐 충격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날리고 살아나갈 방법조차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인 기피증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삶의 의욕이 그냥 완전히 상실된 상태네요. 10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12시간 이상씩. 아유, 웃을 일이 정말 없었을 것 같은데 좀 활짝 웃는 본인의 얼굴 마지막이 언제인 것 같아요?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 네. 예, 그때는 좀 행복했을 때인가요? 네, 그때는 일도 제가 열심히 했고 네.
또 커피 바리스타도 그때 배워서. 임상과 관련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는 느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로 얼굴의 모양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와 표정으로 주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골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눈높이, 코, 입이 좌우가 틀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대가 드러나서 인상에 강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입이 나온 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화났다는 느낌을 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미소를 딱 보이려면 사실 치과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남혜정 씨 보시면 지금 얼굴 비대칭뿐만 아니라 구강 입술의 비대칭도 좀 있으세요. 이게 표정에서 그러신 건지 치아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예쁘게 한번 웃어봐요. 4년 전이다 생각하고. 지금 치아도 뭐 치아가 약간 위쪽하고 아래쪽이 틀어지면서 좀 돌출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힘드셔서 그런지 입술 주변에 근육을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너무 계세요. 오랫동안 안 웃어가지고 지금 네. 경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방송 중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어금니 쪽에 그 숨어있는 치아가 있어가지고 5년 넘게 한쪽으로만 계속 씹게 됐어요. 신경이 계속 눌러서 딱딱한 것도 못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화가 될 만한 걸 드시는 거죠? 네. 본인이 이 정도인데 아들 음식은 챙겨주세요? 이모가 이제 다 해놓고 가고 아니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아이가 사 먹고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따뜻한 이렇게 밥을 차려주신 적이 언제 기억나세요? 2013년도 이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 보시는데 어떠세요? 힘도 없고 불안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나니까 하루 종일 그냥 잠만 자게 되고. 배신당한 생각? 네,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사실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여성분들한테만 오는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남편이나 남자들의 어떤 배신 뭐 이런 걸로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네. 우울증에다가 온몸이 아픈 이제 신체화 장애라고 하는데 온몸이 아픈 병. 저 진짜